지금 실험은 어저께 만들어둔 J2 독성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독성 변화를 검사하는 실험과 독성을 측정하는 실험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독성을 측정하는 실험은 미리 독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독성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성이 예상한 것과 달리 높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측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했던 실험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늘 독성 검사가 어,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같은 독성으로 다르게 나온다. 뭐 그거는 있을 수가 별로 없습니다. 음, 독성은 예측이 불가하지만 같은 시료에서 같은 독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음, 예를 들어서 어제 독성 검사한 것을 가지고 어제 실험했던 것과 같은 독성이라고 예측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성 검사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내는지 말하자면 같은 시료로 독성은 다르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교반이 아주 잘못됐다든지 원시료에 원시료에 여러 군데에서 10군데 이상에서 골고루 채취했을 때 평균에 가깝겠지요. 근데 이제 한 군데에서만 몰아서 측정을 했을 때는 독성이 한 군데 치우쳐서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군데 이상에서 아, 반항이 심합니다. 독성이 독성 검사할 때 조용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쥐 복강에 주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어제 실험과 같이 굉장히 그 격렬하게 반항하는 쥐가 있으면 손에 어, 날카로운 쥐 이빨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송곳 같은 송곳보다 더
날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시범적으로 송곳니, 송곳니가 아니라 앞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튼튼하다기보다는 날카로운지. 어우, 정말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보이시나요? 야, 이빨 보여봐. 아유, 자세히 보시기엔 좀 곤란한데, 이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이 대략 5mm 정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준상이가 한 번씩 앞니를 잘라먹는, 키 크려고 하는 건지, 쥐들의 꼬리를, 쥐들을 물렸을 때 쥐 이빨을 물어 뜯어서 쥐에게 복수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럴 경우에 쥐 이빨을 뜯어서 우드득 우드득 씹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나쁜 놈이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 일반 쥐에게 어제와 같은 독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거의 같은 독이라고 예측하고 독을 주입했습니다. 말하자면 어제의 독성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주입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측하고 주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독성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흰쥐는 14분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14분 만에 죽을 건지 14분 이전에 죽을 것인지 아니면 14분 이후에 죽을 것인지,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현재로 봤으면 14분보다는 빨리 죽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4분 만에 죽었던 같은 경우는 어제 독성하고 같다라고 예측하고 한 거니까. 자,
14분에 걸쳐 14분 만에 죽는지 14분 이전에 죽는지 14분에 죽으면 어제와 같은 독성이고 다른 시료에 같은 독성이 나오는 뭐 안 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그 다른 시료 같은 기간에 만들어졌지만 원료가 다릅니다. 해서 다른 재료에서 같은 독성이 말하자면 같은 날 잡힌 그 것들에 똑같이 잡혔고 똑같이 가공했고 똑같이 처리해서 했지만 다른 부분 말하자면 어제 것과 오늘 것은 어제 처리했느냐 오늘 처리했느냐 말하자면 같은 날 같은 배에서 같이 잡았는데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독이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날 예를 들어서 20kg가 잡혔다. 근데 그 중에서 2kg만 따로 했고 오늘은 또 다른 2kg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이 잡혔는데 부분적으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같은 날 같은 곳에 잡혔으니까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실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지 만약에 같다라면 어제 독성과 오늘 독성이 같다라고 하며 이 쥐는 지금 14분 정도에 죽어야 됩니다. 133 14분에 죽는지 아니면 14분보다 먼저 죽는지 현재로 봐서는 지금 반응을 봐서는 12분 전후로 죽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 독성으로 인해서 그 불편해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한 번만에 나타나고 죽는 쥐가 있고 한 3번, 4번 하고도 안 죽고 버티는 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마지막 독성 반응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독성 반응은 제자리에서 팔딱팔딱 뛰는 그런 반응입니다. 제자리에서 팔딱팔딱 뛰는 그런데 이 케이스가 조금 이제 뛰기에는 부족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엎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분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쥐가 배를 보이고 등을 바닥에 대고 배를 보이는 것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버둥거리고 이 상태에서 얼마 더 버티지 못합니다. 예. 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꺽꺽 하는 소리. 예. 운명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했던 부분에 보정을 했습니다.
예, 약간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G는 그러니까 어제 거보다 오늘 게 독성이 2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흰 G의 사망 시간을 조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가능한지, 예측했을 때 어느 정도 확률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시범적으로 보이겠습니다. 그 독성 검사를 하다 보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독성 검사는 과학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생물의 어떤 반응을 확인하는, 그리고 생물의 체력이 각각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람도 그야말로 손흥민처럼 슈퍼스타급의 운동선수가 있는 반면 저처럼 운동이라면 젬병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G는 지금 21.07 무게로 제가 인위적으로 1번 칸의 G의 독성을 독성을 참고해서 10분 정도의 죽도록 조절을 해서 독의 양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G는 10분 남짓에 죽도록 되어 있으니까 10분 만에 죽는지, 아니면 1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1분, 마이너스는 2분 그 정도만 하면 독성의 변화에 큰 차이가 없고, 그 정도면 그 J-2의 독성은 검증이 된 셈이니까 굳이 3번지나 4번지 연달아 죽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말하자면 이미 아는데 나머지 쥐를 희생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흰쥐는 10분에서 9분 정도에서 12분 안에 죽어주면 가장 고맙게 다음 쥐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는 거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9분 만에 죽는지 12분 만에 죽는지 그 정도 안에 죽어준다면 추가 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 독성은 거의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해서 굳이 더 추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독성은 측정이 되면 그 독성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있기 힘듭니다. 해서 독성은 차이가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독성 검사를 하고, 독성 검사한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독성 검사를 매번 한다고 해서 평균에서 그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 이내의 오차가 예측이 될 경우에는 독성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10% 미만의 독성의 변화가 보일 거라고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독성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살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강한 놈이 나와서 평균을 확 깎아먹는, 그러니까는 슈퍼맨급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쥐가 평균을 확, 독성이 아주 강한데 독성이 아주 약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평균을 확 깎아먹는 쥐가 나왔을 때, 그때는 반드시 보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성이 467이라고 측정이 됐는데, 이 쥐가 467에 죽는 바람에 3배의 양을 주입받고도 더 빨리 죽은 수컷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놈이죠. 이와 같이 같은 시간대에 죽거나 비슷한 시간대에 죽었을 때 독성이 어떻게 다른지 상당히,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LD50은 죽는다는 것을 간주하고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반 정도는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죽는데 독성이 측정되느냐? 그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도 안 죽는 독성을 가지고 죽는지 안 죽는지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는지 죽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니겠죠.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쥐가 죽는 양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또 죽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독의 양에 얼마의 몇 그램짜리 쥐가 몇 분 만에 죽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나. 더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먹고 안 죽는 독성이 어느 정도고 먹고 죽는 독성이 얼마인지 일일이 사람마다 확인하기가 힘들겠지요.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G가 10분의 10분에서 플러스 1분 마이너스 2분, 그러니까 9분에서 12분 안에 죽으면 10% 내의 오차이기 때문에 굳이 다음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에 맞춰서 10분에 딱 죽어주면 가장 좋고, 9분에 죽으면 1.1배 독성이 강하고, 12분에 죽으면 대략 11분 45초입니다. 11분 45초. 1.7에 1.87 9분, 그 다음에 1.7에 1.53 1.53 11분 30초네요. 자, 해서 10분에서 9분, 10분에서 11분 30초 안에 죽는 것이 10% 높고 10% 낮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10분에 죽는지 10분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잠을 좀 설쳤기 때문에 아침에 좀 하품하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지금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직은 탈출이 가능한 정도. 예. 제발 11분 30초 안에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1분 30초 이내에 죽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 다른 다음 실험을 안 해도 되고, 만약에 11분 30초 이내에 죽어주지 않으면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잔인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11분 30초 이후에 죽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번 더 실험을 해야겠네요. 아마도 다음번 실험은 25분,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21분 30초 21분 30초에 죽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서 독성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1분 30초에 죽는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하게 독을 주입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굳이 죽일 필요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안 죽으면 독이 예측보다 약한 것이고, 살면 독성이 예측보다 강하다. 뭐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독이 죽일 만큼 들어갔을 때 죽는다. 독이 죽일 수 없을 만큼 들어갔을 때 안 죽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느냐? 말 그대로 복글복 아니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하면 반드시 죽는 양이 주입됐을 때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사는 양이 주입됐을 때 대개의 경우 50% 확률로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됩니다. 해서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죽고 살고가 알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알면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살려고 하는데 죽이거나 죽이려고 했는데 살거나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개념이 많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니까, 알면 죽일 수 있고 알면 죽이기 힘들고, 알면 살리고 아니면 살리지 못하고 해서 알고 모르고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독성이 11분 30초에 죽어주면 두말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15분 정도 넘어가니까 안타깝게도 다음 실험을 해서 어느 쥐가 오차를 일으켰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오차를 가능하면 줄여야 사람에도 안전하겠죠. 살리고 죽이고는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서 하다가 보면 안전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면 안전하지 않겠다, 그게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보다시피 이 쥐가 평균을 좀 깎아 먹고 있습니다. 해서 약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본의 아니게 3번 G를 같이 실험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독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정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G는 굳이 죽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21분 30초에 죽는지 안 죽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굳이 생명을 뺏어서 좋은 건 없으니까요. 자, 이 쥐가 암컷이네요.
참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굳이 얘를 죽여서 이득 볼 것이 없는 관계로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만은 21분 30초에 죽으면 독성 검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독성이 329 마우스다 확인이 되는 거고, 죽지 않고 살면 329 마우스보다 약하다 라는 걸 검증해 주는 겁니다. 해서 독성 검사를 할 때 기술적으로 그냥 독이 얼마 있다, 어느 정도다 라고 확인하기 위한 정도의 실험 방식보다는 조금 귀찮고 조금 불편하지만 가능하면 목숨을 뺏는 것보다는 안 뺏는 게 낫겠죠. 쥐가 안 잡히려고 버둥거릴 때는 줄상위 방법으로 쥐를 약간 정신을 빼고 제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힘들겠는데 할 수 없습니다. 얘는 버둥거려서 안 되겠네요. 할 수 없습니다. 이놈은 앞자리도 버둥거리기로 유명했던 놈이네요. 해서 줄을 벌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놈이 걸렸는데, 아휴, 이놈은 탈출하다 걸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사를 놔야겠는데, 얘는 안 죽을 확률이 너무 높은 관계로 할 수 없습니다. 쥐를 바꾸겠습니다. 쥐를 바꿔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준비해드릴까요? 정신 못 차린 아들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이 핀지에 21분 30초 안에 죽으면 21분 30초에 죽으면 우리가 측정한 독이 맞다는 개념이고, 21분 30초에 죽느냐 사느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21분 30초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1분 30초에 죽는지 안 죽는지를 가지고 독성이 강하다 약하다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쥐의 죽음을 가지고 아니면 삶을 가지고 죽어서 독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 21분 30초를 버텨내면 독이 약한 겁니다. 내가 그만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21분 30초 이내에 죽어주면 독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죽어주는 것이 되고 21분 30초 이후에 죽으면 아니면 살면 21분 30초 넘어가면 안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21분 30초 이후에 죽으면 아니면 살면 독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해서 이 친구가 21분 30초에 죽느냐 21분 30초 이후에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말씀드린 대로 21분 30초에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살 확률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저 쥐가 21분 30초 동안 버티는지 버티지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저 쥐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굳이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 바랍니다. 저는 저 쥐가 죽으면 뭐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뭐 쥐 치우느라 귀찮은 것보다는 살아서 독성 검사를 확인하는 게 낫겠죠. 해서 가능하면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21분 30초 뭐 중요하느냐 예, 안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21분 30초는 제가 잘 죽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1분 30초에 죽으면 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21분 30초 21분 30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21분 30초에 지금 21분 30초에 죽을 건지 더 빠르게 죽을 건지 현재로 봐서는 조금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예측하고 맞는 경우보다 예측이 안 맞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 그래서 죽는지 사는지는 운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독이 이 친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하다면 죽을 것이고, 이 친구가 독보다 더 체력이 돼서 버텨낼 수 있다면 21분 30초를 넘겨서 4시간, 5시간, 이틀, 3일 지나도 죽지 않을 겁니다. 해서 죽는지, 죽으면 앞에 2번 쥐가 평균치 깎아먹은 거를 복구시킬 수 있지 않을까. 10 보자. 죽는다면 13분 15초 13분 15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1번 G가 독성 MR 보여줬던 것보다 강하다라고 하면 13분 15초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빨리 죽을 수 있는지. 아마도 지금 3번지가 보통의 체력이다라고 하면 14분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지금 벌써 독성 반응이 왔습니다. 맞고 10분 이내에 독성 반응이 왔을 때는 대개의 경우에 버티기 힘듭니다. 10분에도 반응이 왔는데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살아나는 놈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체력이 강한지 약한지 검사해보면 뭐 70대 노인인데 20대 체력이 나오는 분이 계시고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는 70대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변화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이 쥐가 평균보다 약하느냐 강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쥐가 앞에 1, 2번 쥐가 죽은 걸 가지고 감안했을 때 이 가능하면 살도록 그렇게 독을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성 반응이 와서 버둥거리는 걸 봤을 때, 지금 버둥거리는 걸 보시죠. 버둥거리는 걸 봤을 때 이 쥐는 살기가 힘듭니다. 지금 1.4마우스 13분 15초에 13분 15초 이후에 죽으면 예측이 맞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 보고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맞춰서 버텨라는 것도 버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존 본능이 강한 흰쥐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살 가능성이 높은 수치의 낮은 양을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 1번, 2번 쥐에서 3번 쥐의 그 사망 시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쥐가 죽는 시간을 봐서 3번 쥐를 죽도록 안 죽도록 아마도 확률적으로 안 죽겠다라는 수치가 있고 반드시 죽겠다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죽는 수치를 주입해도 안 죽을 수 있고 반드시 살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안 죽을 양을 주입하면 대개는 안 죽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마음대로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보다 더 이제 실험시설이 더 좋고 또한 뭐 여러 가지로 독성 체크하는 그 장비까지 있다면 제가 더 정확하게 죽이겠다 했을 때 죽이고 살리겠다 했을 때 살리고 그것도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100%는 아니라 약간 늦게 죽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지각. 아이고. 첫 번째 지가 378, 279, 404, 그래서 평균 354. 354 마우스를 표시해 줍니다. 보시다시피 354에서 279, 404, 지금 이 숫자 세 가지가 354에서 700이나 뭐 150이나 안에 있지 않죠. 두 배 강하거나 두 배 약하거나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실수로 복부에 주입을 했을 때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복강에 주사했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354보다 약간 강하게 나오거나 뭐 한 20% 정도 강하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20% 약하게 나오거나 뭐 10% 약하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성이 나오고,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실험을 하지 않겠다, 네 번째 실험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는, 네 번째 한다 해서 이게 원래 어저께 했던 것처럼 319라고 했던 것이 303,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319에서 303, 16, 그러니까는 한 5%? 5% 미만입니다. 5% 미만에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쥐를 죽여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니겠지요. 해서 일부러 죽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걸, 내 기분에 맞게, 내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해서, 오늘 아침에 어제 303 마우스 측정된 것과 오늘 354 마우스 측정된 것과 동일한 시점에 2.3kg씩 추출해서 2.3kg씩 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대략 1.2배 정도 나죠. 평균입니다. 평균. 한 1500마리 정도의 아래 독성이 303이고 1500마리 정도 아래 독성이 354이고, 이와 같이 평균치로 따졌을 때 오차는 20% 정도다 아닙니다. 제가 또다시 또 오후에 실험을 할 건데 그걸 보시면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